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의 최현정입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이 열려 있고요. 전화 2599-7770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닉네임과 함께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유럽발 충격에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시켰고요. 또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이죠. 투자 부적격 단계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유럽 증시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도 오늘 171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 매도를 하면서 지수는 크게 밀렸지만 다시금 낙폭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럽발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1포인트 하락한 17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P가 그리스 신용등급을 하락한 데 이어 포르투갈도 국가 신용등급을 2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뉴욕 증시가 2% 내외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주요선이 모두 무너졌는데요. 이에 우리 지수 역시 33포인트 하락한 1716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1720선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이 저점 매수에는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장 초반에는 매도 행진을 벌였지만 현재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사고 있고 외국인이 52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유럽발 악재 하락했습니다. 현재 4포인트 내린 5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510선이 무너지면서 9포인트 하락한 509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장 2시간이 흐른 현재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510포인트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고 개인이 114억 원 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7원 60전 오른 111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어제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10원 40전 오른 1120원 50전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 우려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우리 증시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환율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발 신용 위기 우려로 국내 증시를 강타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하락 출발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차 역시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인 신한지주와 KB금융 2% 내지는 3%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0.7%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과 현대모비스가 1%, 2%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0.3% 약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가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1% 넘게 오르고 있고 SK브로드밴드 0.1%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태웅도 1%, 포스코 ICT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에 증권주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도 2%대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증권과 NH투자증권도 4%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주 외 그 밖에 한동안 주도주로 활약했던 금융주도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2%대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외환은행도 1% 넘게 떨어지고 있고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 3%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원전주와 구제역 관련주인데요. 먼저 원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전주가 수주와 실적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기술이 3% 크게 오르고 있고 BHI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BHI는 미국 도시바와 원자력 발전소 보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전 KPS와 모건코리아도 0.3%, 0.8% 오르고 있습니다. 구제역 관련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천 강화 돼지농가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히면서 구제역 관련주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중앙백신이 8%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파루 6% 급등하고 있고 이글벳 4% 오르고 있습니다. 제일바이오, RNL바이오, 대성미생물도 2%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장 초반 2% 가까이 급락했던 코스피가 점차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죠. 현재 코스피는 172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 지수 역시 유럽발 악재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조정 514선에서 51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당국의 구두 발언 이후에 환율이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6원 40전 오른 111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 시각 시황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전문가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명순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 그 증시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증시가 급락했고 국내 증시, 일본, 중국 모두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먼저 증시 상황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그리스,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그런 위기가 좀 확산되면서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또 동조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한 것이 우리 시장도 오늘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간밤에 유럽 증시나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항상 위기가 올 때는 기회가 항상 동반한다는 거 잊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시장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수는 1700대 안착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개장 초에 1716 정도에서 출발했지만 낙폭을 만회하면서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잠시 조정을 해주는 그런 사이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런 조정을 해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사야 되고 어떤 쪽은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것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는 종목은 미련을 두지 말고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시장 주도주로서 이 1분기뿐만이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2분기, 3분기에도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은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때가 오히려 저점 매수 찬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시가총액 상위군 중에서 현재 LG화학이나 현대모비스 정도가 플러스를 내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전부 마이너스 상황에서 투매 흐름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매도로 치중하던 기관 투자자가 방어에 나서면서 순매수로 들어오는 점은 향후 지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외국인 매도세도 큰 폭으로 일어나지 않는 점을 봤을 때 좀 시장을 지켜보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해왔다는 점에서 오늘 매도폭이 크지 않다는 점은 향후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바로 또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조정 압력은 유럽발 사태로 좀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추세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 매매로 단행하는 이번 조정을 교체 매매에 단행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400억 원 이상 순매도해주고 있지만 매도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 그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테마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와 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또 한 번 발생했다는 소식에 백신주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아무래도 구제역 관련주는 그동안에 계속 음성으로 판명이 나다가 전일 인천 강화군에서 다시 또 양성 판명이 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매기가 쏠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시장의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일시적인 심리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그 형성된 테마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그 증시에서는 영원히 오래되는 테마는 실적 호전주고 회사가 점점 좋아지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회사들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그러한 종목군에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로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그 조정을 보일 때 그 뭐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체주인 수산주와 닭고기주는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 세력들이 굉장히 세게 그 중앙배신 같은 종목을 땡기면서 그 여타 종목들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흐름에 동조하지 마시고 정말 육계 관련주나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때 그러한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시총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1% 이상 급락하고 있는 반면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르고 있고 LG 등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을 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장 같이 하락하는 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오늘 1% 이상 빠지니까 이런 시점에서 다시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또 이 점에 궁금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뭐 두 가지 전략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주식은 역발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같이 지수가 안 좋은 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평상시에 뭐 노렸던 종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 노렸었는데 오늘 큰 폭으로 빠지죠. 그리고 미국에서 그 골드만삭스 청문회가 있으면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눌러줄 때가 노리던 종목은 오히려 저점 매수 찬스다. 그런 점에서 향후 실적이 더 개선될 거로 예상되는 이런 종목군들은 큰 폭으로 빠졌더라도 향후 하락 추세가 오늘 저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러한 점만 확인한다면 매수에 가담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히 또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대부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거의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서 이렇게 안 빠지고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는 이런 종목군으로 포트를 좀 교체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1%, 많게는 2, 3%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적 호전주 외,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 외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오늘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하고 들고 가야 하는 건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오늘 뭐 시초가에서는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현재는 좀 저희가 기관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에 나서주면서 하락폭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오히려 더 하락폭을 줄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투매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유럽 이런 그 시장의 조정 압력이 커지면서 향후 우리 시장도 좀 지루한 박스권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포트에 대한 교체 매매를 고려해 보심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조정 압력이 커지더라도 향후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회사들은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거로 예상되고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러한 종목들에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다시 1730선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현재 18포인트 내린 1730에 걸려있고 코스닥은 51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명수님께 오늘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백명수님께서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를 고려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일단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요. 현재까지 삼영화학이 30% 있으시고요. 고려제약 역시 30%, 셀트리온이 40%가 있으십니다. 백명수님, 네. 오늘 포트에서 제외하실 종목이 일단 뭔가요? 일단 그 매수해서 지금 한 1%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는 고려제약을 사실 마이너스 난 종목을 저는 파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제약을 제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려제약을 제외하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셀트리온을 보고 싶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나홀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
공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해졌거든요. 셀트리온이 현재까지 수익이 얼마 정도 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또 들고 가실 계획인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그 19,950원에 편입을 한 상태고요. 예. 현재 뭐 주가로 보면 한 8%에서 9%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50%를 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매출이 늘어나면 순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테마섹에서 2,079억 원을 투자한 것도 2, 3년 후를 보고 아마 투자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러한 점에서 지금 셀트리온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1%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편입을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길게 저는 3만 원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종목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영화학이 오늘과 같은 장 속에서도 13%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익률이 33%예요, 박 변호사님. 예, 삼영화학도 사실 세계적인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도요다에서 내년에 그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해서 가솔린 엔진에 버금가는 그런 그 제품을 내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초방막 그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삼영화학이고요. 커피시터 필름의 세계 1위 회사가 삼영화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50억 원에 투자를 해서 또 생산량을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한 점을 미리 좀 생각을 해서 14,100원 정도에 편입을 한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월봉상 보시면 3만 원까지 매물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7,000원의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뚫은 상황이라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수익을 즐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그냥 보유만 해보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영화학과 셀트리온 오늘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려제약을 매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고려제약은 지지부진합니다. 매수하신 가격 거의 뭐 그 상태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매도를 하신다면 왜 매도를 계획하신 건지 그리고 새롭게 추가하실 종목이 있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고려제약이 나빠서 매도한다기보다는요. 예. 아무래도 수익을 더 줄 종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원칙이 그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을 내는 걸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더 수익을 줄 종목이 나타났다면 그것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제약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면서 소폭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은 한 1% 정도 났지만 그래도 매도를 하고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일신바이오는 오늘 종가로 편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그 바이오 시밀러가 좀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그 관련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그 골드러시가 불었을 때 그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가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바이오가 각광을 받으면 바이오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수익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신바이오는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최근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도 물량 출회가 없다는 점에서 오늘 종가에 편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일신바이오를 5,900원 정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를 하시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30%를 전량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예, 30% 전량 매수해서요. 지금 셀트리온이 40%, 그다음에 삼영화학이 30%, 일신바이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30%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백룡수님의 전체 수익이 한 38%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가격에서 고려제약을 매도를 하시고 종가 기준으로 일신바이오를 30% 매수를 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투자 가치 따라서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백룡수님이 오늘 들고 나오신 현명한 투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현명한 투자 주보는 비관론이 팽배할 때 투자하라. 이것이 나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말은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요. 사실 시장이 오늘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모든 분들이 비관을 할 때 역발상 전략으로서 용감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분들이 결국은 큰 수익을 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전부 주식을 팔고 나가는 그런 일반 투자자들의 모습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매일 손실만 누적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항상 수익을 크게 내려면 용감하게 움직여야 되고 남이 공포를 질려서 멈칫할 때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비관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오히려
오히려 노리던 종목을 조정 시점에 사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관론이 팽배할 때 투자하라. 이것이 나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 시장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지금이 바로 매수의 타이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1.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장에서 또 딱 맞아떨어지는 투자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의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2% 급락하면서 오전장을 마감했고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재정 문제 우려가 고조된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했죠. 다우지수를 1.9% 내리면서 11,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2.4% 급락한 1,935포인트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11,000선이 붕괴가 됐네요. 중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0.2% 더 내리면서 딱 2,900선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2,900선이 붕괴될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증시 하락 여파로 항생지수, 홍콩 H지수 역시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고 대만과 호주 모두 1%대의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상황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흐름 살피겠습니다. 국내 증시 그리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도 일본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지네요.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낙폭이 가대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상승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47% 하락한 1935.99포인트에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 지표들 및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아이폰 효과로 인해서 어깨 2위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5분기 연속 과거 최대 이익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기업의 실적은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 상위군인 해운업종들 또한 영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미 증시의 하락과 함께 주요 지표의 발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발표 있었던 일본의 3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4.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3.6%를 큰 폭으로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매 판매가 큰 폭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호재로 작용되기보다는 미 증시의 급락과 함께 유럽 하락세에 따른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이러한 낙폭을 축소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11,00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중국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2%대 하락하면서 2,900선을 겨우 지켜냈었는데 오늘 중국 증시 2,900선 지켜낼 수 있을지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장 초반 급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부동산 긴축 정책에 따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중국 본토 증시 같은 경우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토지수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의 유입 또한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2,904.98포인트 0.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조만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언급이 되면서 지금 중국 본토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은 꾸준히 커지고 있고 이러한 속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국 본토지수 큰 폭의 급락보다는 이 3,000선을 다시금 돌파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단기 조정에 따른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안정세로 전환된다고 했을 경우
전략 후강의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 그리고 전화번호 1599-7770번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대부분의 종목들을 다 상담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못 해드릴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뽑아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도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고 갖고 계신 종목들의 낙폭도 오늘 좀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요. 예, 예, 먼저 매수가 비중을 여쭤볼게요. 36,850원이고요. 36,850원이시고요. 30%. 30%. 오늘 이제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증권주를 중심으로 금융주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한 3.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이게 제가 작년 말에 샀는데요. 예. 최근에 와서 또 또 이 은행 좋아진다 해서 그냥 쭉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뭐 이런 낙제가 나와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예. 너무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서. 네, 최근에 그래도 매수가 위로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요. 예. 금융주에 이제 조금씩 그 증권사들의 분석도 좋아지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일단 백룡스터님께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금융주 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으신데 힘내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어떨까요? 예, 하나금융지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그 매수하신 가격에서 빠져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이유는 1분기에 뭐 놀라운 실적을 냈죠. 3,800억 정도의 그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적 호전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일시적으로 그 뭐 미국의 골드만삭스의 청문회라든가 또는 유럽발 그런 악재에 의해서 눌리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그 우리 그 1분기 그 성장률이 7.8%에 달해서 향후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그러한 점을 감행하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 인상에 수혜주는 결국 금융주다. 그런 점에서 하나금융주가 향후 더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은행권의 그 구조조정이 임박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구조조정 후에는 또 독점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하나금융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인 포석은 그냥 쭉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그 주가 흐름으로 본다면 뭐 개발학을 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심리가 묻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힘드시지만 그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3,000원대까지 밀리더라도 추세 이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일단 개발학을 해서 별로 흐름상으로는 좋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금융지주를 노렸던 분들은 오늘처럼 크게 빠질 때 또는 내일 정도 저점을 잡아보는 이런 공략을 짜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 PBR 등을 감안했을 때 43,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를 4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잘 들으셨나요? 잘 들었는데요. 네.
그게 뭐 그냥 쭉 가져간다는 게 어느 정도 쭉 가져가야 되는지. 네, 기간이 또 궁금하시군요. 얼마나 좀 들고 가면 괜찮을까요? 예, 지금 뭐 바닥권에서 그 저점을 잡으면서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뭐 3개월 정도 아니면 충분히 그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되고요. 다만 그 41,000원에서 직전 고점의 매물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38,000원대에서 밀린 이유가 직전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정상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번 고점은 한 41,000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예상되고요.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개월 안에 목표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이죠. 하나금융지주 한 3개월 안에 목표가 41,000원 선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예. 근데 뭐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자꾸 팔아서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예, 개인들만 자꾸 사고. 예, 마음에 걸리시고 또 착잡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이니까요. 향후에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한번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때도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증시센터 애청자이신 뜨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STX 메탈을 13,750원에 4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STX 메탈을 13,750원이요. 750원에. 예. 몇 프로라고 하셨죠? 40% 갖고 계시다네요. 좀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예. 그 엑스테스 메탈은 그 조선업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선박 엔진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지난해 그 대구에 그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준공을 해서 자체 그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그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향후 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만 조선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선주들이 그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와서 올해 실적은 아마 지난해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2, 3년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큰 폭으로 성장할 회사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매출액이 1조 원을 상회하는 등 굉장히 그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또한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상승 탄력을 붙게 되면 두세 배 갈 수 있는 그런 상승을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에서 탈피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개발하겠다가 많이 회복하면서 21선 라인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6,6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일단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저점 라인을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지켰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다소 조금 매수가에서 밀리긴 했지만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6,600원의 그 단기 목표가를 돌파하게 되면 2만 원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런 그 이익이 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등하기보다는 그 시황이 좀 좋아지는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시점에서 주가의 반등 흐름이 크게 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메탈 보유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이분은 제 팬이신 것 같습니다. 닉네임이 은정사랑이에요. 그러세요? 예, 이분의 갖고 계신 종목이 네오위즈 게임즈인데요. 38,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비중은 없으시고요. 네오위즈 게임즈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예. 뭐 네오위즈 게임즈는 뭐 9분기 연속 그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그런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수입만 뭐 올해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로열티 수입이 들어올 거로 예상되는 그런 게임 관련 회사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런 고성장을 하는 회사들은 그 실적이 계속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 추이가 더 주목할 만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도 그 뭐 60% 이상 분기 실적이 좋을
좋게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영업이익률 27%를 감안한다면 그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게임즈는 오늘도 오르네요. 예, 오늘도 뭐 게임 업종 A소프트라든가 네오이즈 게임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소프트맥스 같은 조그만 회사는 오늘 상한가 진입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게임주들은 그 시장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고요. 또 세계 시장의 그 게임 산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장려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겠고요. 그 네오이즈 게임즈는 한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그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가 중요하지 않고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을 계속 확인하면서 목표가를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뭐 일단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5만 원 제시해드리고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을 주셨고 보유해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타민 퀴즈 시간인데요. 오늘도 톡톡 씹어먹는 비타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는 이것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나만의 투자 원칙은 네모이다라는 게 오늘의 문제인데요. 백명수님, 네. 저만의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죠? 저평가주를 사는 게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 같습니다. 예, 가격을 따지지 않고요. 대형 우량주인지 보지 않고 일단 저평가돼 있고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20-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략을 하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종목을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찾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10,000원 이하인 종목들만 산다 이런 원칙이 있던데 이 원칙은 뭐 제대로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명수천님께서 갖고 계신 투자 원칙이 있을까요? 저는 투자 원칙이 센 종목을 사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도 뭐 센 TV에 나왔으니까 센 종목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저는 수익률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좋은 종목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고르기가 쉽습니다. 다만 주식을 살 때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할 때 더 수익이 많이 날 종목이 뭘까 항상 고민하면서 교체 매매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만 된다면 이런 원칙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은 네모이다. 이 네모에 들어갈 나만의 투자 원칙을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그리고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가 열려 있고요. 1599-7770번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장중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뜨람님께서 상담 감사하다고 매매하다가 서울경제방송 보면서 휴식이 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더 신중히 잘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휴대폰 뒷자리 2336님께서 광동제약을 2년 전에 매수를 해서 계속 들고 가고 계신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봐야 할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가를 적지는 않으셨고요. 2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네요. 예, 아마 2년 전에 매수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좀 손해를 조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광동제약은 비타 500으로 히트를 치는 회사고요. 특히 옥수수 수염차라든가 광동탕 이런 부분에서 널리 알려진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꾸준한 수익을 내는 회사고 또한 이런 수익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도 좀 주목할 만한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유방암 관련해서 백신, 치료제 백신을 좀 임상 이상까지 완료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을 지금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 광동제약이 소액주주 비중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큰 매수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실적도 좋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으로서 실적이 좀 무조건 가는 줄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안 사주면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는 저평가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광동제약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퍼가 한 6.7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제약업종 평균 퍼가 19 정도 나오니까 그걸 비교한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 5천 원 이상 가도 비싸다고 할 회사는 아닌데 다만 현재 주가는 3천 원이 안 되는
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셔서 뭐 4,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도해 보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상으로는 지금 2,700원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구축을 하고요. 그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 고점을 낮아지고 그 저점은 지켜내면서 추세 돌파가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보유를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한번 한두 달 더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한 4,000원 정도 보시고 그 정도는 뭐 가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보고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광동제약은 2년 정도 들고 계셨다고 했는데 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만들고 좀 더 들고 가보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백명승찬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는데요. 다음 문자 종목 상담은 12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 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명승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를 통해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전화 1599-7770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참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대박 전문가 포트폴리오 코너가 있고요.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